여러분, 부동산 정책론, 주택정책 법률 체계와 추진 체계에 대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1절의 개관, 2절은 주택정책과 국가 의무, 3절 국제규범상의 쾌적한 거주권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4절에는 주택정책의 주요 추진 과제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정책 법률체계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보면은 주택이라는 건 어떤 세대 구성원이 모여서 사는 장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냐 뭐 이걸 따져볼 수가 있겠고요. 이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 부속 토지가 주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주택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삶에서 필요한 요소이다. 의식주 중에 의식주의 한 가지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게 충족이 돼야지 사람은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거지다, 보금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거권으로서 반드시 주택이라는 게 보장이 돼야 된다. 보장되는 삶이 있어야 된다. 주거권으로. 그래서 국가가 이런 권리 보장을 위해 가지고 정책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 정책적인 의무 때문에 법률이나 정책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헌법 제3조 3항에서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국가나 정부는 이런 의무, 책무에 기반해서 주거기본법이 만들어지게 되죠. 2015년 6월 달에 제정이 돼서 12월에 시행이 되게 됩니다. 주택공급법은 60년대 이후에 체계성을 갖추기 시작을 했고, 63년 주택공급, 건설관리 등의 법체계가 수립이 됩니다. 서울이 이제 극심한 주택난을 겪기 시작을 하니까 민간 주택 공급 능력이 이제 한계가 있구나 느꼈던 거죠. 그래서 정부가 62년에 대한주택공사법을 제정을 하고요. 63년에 공용주택법을 제정 시행을 하게 되죠. 그 이후로도 이제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민임대주택특별법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은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헌법 제 34조에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생존권적 기본권의 출발점이 되고요. 국가사회 정책적 의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헌법재판소에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 규범들의 이념적인 목표 제시가 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도 판결을 내린 게 있고요. 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근로자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자의 권리가 있고, 근로자의 권리 중에 근로 3권이 있고요. 또 환경과 관련된 권리가 있는데,
환경권이 있습니다. 주택정책 법률 체계와 추진 체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관련된 문제는 헌법 제34조 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도출이 됐고요. 주택과 관련된 주거권, 국가 의무는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하는 주거 문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를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주택 단독세대주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자격을 제한하는 것들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의 위헌적인 판단이 될 수가 있고, 또 주택조합원 자격에 무주택자를 한정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위헌 소원이 있다. 또한 신용불량자의 전세대출 자격 제한 규정도 있는데, 요것들은 이제 규정의 합헌성을 따져보게 되는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헌법재판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33조에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최저 수준을 넘어서는 생활 권리는 추상적인 권리 내지는 프로그램적으로 만든 권리밖에 안 된다 하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인간다운 생활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국가가 보장을 해야 하는가? 이런 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제1공화국, 이 공화국이 출범하게 되면서 그때 기준은 생활 무능력자에 대한 국가 보호 규정이 생기게 됐고요. 61년에는 생활보호법이 제정이 되고, 3공화국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헌법에서 규정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99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이 언제부터 됐느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생산적 복지가 있는데 생활보호법이 있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게 있는데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국민기초생활보장, 이게 기초수급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거 있어서의 어떤 보호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권리도 있는 건데, 법 제35조항 3항에 나와 있죠. 제 법 35조 3항에 국가가 이제 주택개발 정책을 만들게 되는데, 이런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쾌적한 주거 생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개인의 어떤 다양한 일상생활을 영위를 해야 되면서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요소가 돼야 되고요. 국가는 주택 정책에 대해서 개발 의무가 있다. 또한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보급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헌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이제 보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주거기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거기본법이라는 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을 해야 된다. 그 주택권이 기본권이 되는 거고, 그리고 국가는 이런 국민들의 주택권을 실제 실현하기 위해서 헌법상으로 정해놓고 의무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각종 주택 정책을 만들고 또 이런 걸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제 행동을 옮기기도 하고요.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해서 실천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주거기본법은 2015년에 제정이 됐고요. 과거는 주택법을 토대로 주택 정책이 마련이 됐지만 이 주택법이 이제 주거복지 실현까지는 가기에는 좀 미흡하다 하는 이런 지적과 판단이 있어가지고 주거복지 기본법이 제정이 됩니다. 2015년에. 따라서 이 주거복지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설정 아니면 구체화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또한 그 주거정책이라는 게 이전에 그 물리적으로 계속 뭔가 주택만 공급한다. 이런 개념이기보다는 조금 더 확대적으로 나아가서 주거 복지 향상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하는 게 주거기본법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 추진을 해야 되고 국민 주거 안정과 수준이 높아지도록 이바지해야 된다. 정책 수요의 어떤 충족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필요하고요. 주거권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관계법과 조례로 정해져 있는 그 내용에 따라서 물리적이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요.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주거권이라는 게 물리적인 주택보다도 종합적인 주거 생활 권리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거권이라는 거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나와 있게 되고요. 규정이 돼 있고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된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이 돼야 되고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이게 이제 주거권의 핵심 골자가 되겠죠. 주거권의 핵심 골자는 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기본법에 요소라는 게 있는데 관계 법령 및 조례를 보시면은 단순히 이제 공법 아니면 사법 영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좀 폭넓고 상위적인 인간의 어떤 존엄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공법이나 사법은 물론이고요. 사회법까지 포함한다. 아주 매우 다양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영역마다 지도 원리나 입법 목적, 규정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물리적 위험이라는 거는 주거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뭐 태풍, 지진, 건물 붕괴, 화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주변 환경이 되겠죠. 주변 환경. 사회적 위험은 국가 타인에 의한 강제 퇴거 이런 걸로 인해서 침해가 됐다. 건강, 응급 서비스, 생활 기반 시설로부터 고립이 됐다. 주거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존재하는 게 이제 되겠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쾌적성, 안전성은 별다르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요. 주거기본법은 주거정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도 있고요. 또 주거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주거기본법에 주거권 보장을 위해 가지고 주거정책의 수립, 시행의 기본 원칙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주거정책 수립, 시행 기본 원칙들을 보도록 할게요. 이것을 바탕으로 주거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소득 수준, 생애 주기 등에 따라서 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이것들이 이제 주거 정책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또한 주거비 지원을 통해 가지고 장애인이나 고령자,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층 이런 주거 지원 대상 필요한 계층들에게 주거가 향상되도록, 주거 수준이 향상되도록 도와준다. 세 번째,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가 있다.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주거정책 수립 시행을 하게 됩니다. 또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가 돼야 되고요.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이 필요하고 거주약자, 주거약자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하고요. 저출산, 고령화, 장기적인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주택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능하고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주거정책의 방향이나 계획에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주거권 보장, 그 다음에 주택수요 공급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주거종합계획을 만들어라, 수립하도록 해라, 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주거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택지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주거정책 자금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에 관한 사항들을 주거종합계획으로